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윤주 선생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도 좀 하고 채점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지 좀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단기 그리고 소방 단계에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메가 소방으로 수업을 하게 된 이윤주 선생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국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시험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출제위원,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그리고 국어 정교사고요. 그리고 공인국어, 여러분이 공인 국어 능력 시험 들어보셨죠? KLT 뭐 예를 들면 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EBS 공인 국어 강의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따끈따끈하게 메가 소방으로 이번에 갓 이제 자리를 옮겨서 사실은 소방 단계에 아직까지 공단기 소방 단계에 제 강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처음 인사를 메가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단기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 제가 한 2달 동안 7, 8월은 강의를 잠시 쉬었어요. 일부러 이제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7, 8월 쉬고 9월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첫째자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너무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설렜어요. 오늘 하는 수업이 마치 제가 처음 시작하는 첫 수업처럼 너무 설레서 여러분을 되게 만나기를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여러분이 메가에서 만나는 처음 보는 여러분하고 아주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강의는 지금 현광 학생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특강이거든요. 물론 인강으로 제공될 때는 이제 유료로 되겠지만 여러분은 저랑 무료로 만나시는 강의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토요일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만 8번을 투자해서 소방국어에 해당하는 모든 문법과 규범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소방국어에 나오는 모든 문법과 규범을 정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8번만 투자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차차 저랑은 또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고요. 첫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나 뭐 작년에 저랑 소방 단계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Q&A로 그래서 소방국어가 어떤 시험이고 어떤 영역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시험 영역이 나오느냐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뭔가 꿈과 용기와 희망을 드릴 말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스피노자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여러 말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철학에 관심이 없어도 이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왜 희망적인 메시지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내일 지구가 멸망한대. 여러분 사과나무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무가 성장하려면 열매를 맺기까지. 당장 내일 죽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심겠다는 것 자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건 말건 나는 오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겠다. 이런 되게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사실은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번을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시험이고 단번에 합격할 수도 있는 시험이지만 일단 여러분이 꿈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시험에 준비를 매진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Q&A로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걸 텐데요. 보통 일행직하고 7, 9급 시험이랑 소방공무원을 같이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7, 9급 국어랑 소방국어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7, 9급 시험, 일행직 시험과 소방국어 수업을 모두 진행했었거든요. 공단기에서. 그런데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7구급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7구급의 국어를 준비하신다면 소방국어보다는 훨씬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국어는 7구급 국어 시험보다 훨씬 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수월한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소방국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국어라는 과목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특히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은 체력 점수가 좀 높기 때문에 몸을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도 마치기 한 10분 전에 저 체력 학원을 가야 해요.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체력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물론 체력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국어 시험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제목을 오만과 편견이라 그랬냐면,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일단 잘못 생각하고 있는 편견 첫 번째입니다. 국어는 어렵다. 어려워요. 언제 어렵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특히 이제 소방국어에서 여러분이 아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문법과 규범일 겁니다. 사실은 이 문법과 규범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걸 배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고 흘려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하나씩 되짚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소한 거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게 실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제가 실예를 들어줄게요. 무조건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소방국어와 7구급 국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7구급 국어는 암기할 영역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한자어도 한자성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표준어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규범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7구급 국어는 암기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방국어는 어떠냐?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 비중이 큽니다. 실제로 암기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법과 규범의 비중이 7구급보다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비문학 문학의 독해 비중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소방국어는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자, 일단 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형태소다 그러면 형태소의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품사하면 품사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 플러스 문제 해결력까지 갖추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여러분 사실은 소방공무원 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겁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물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지만 그 암기 영역이 7구급 일행직 국어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어나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봤자 한자 성어 한 문제예요. 어떤 애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따끈따끈한 올해 상반기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올해 상반기에도 한자성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한자성어도 암기하는 한자성어가 아니라 춘향전 고전 소설에서 연계되어서 나온 한자성어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어휘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는 거, 그것만 해도 짐을 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어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학창 시절에 국어는 공부를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더라. 이런 편견을 또 가지고 있죠. 아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랑 작년에 소방 단계에서 수업한 학생입니다. 자, 소방 수험생 국어 첫 테스트, 저랑 이 학생은 2017년 7월부터 시작해서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기출, 진도별 모의고사, 동영까지. 그래서 시험치는 2018년 4월까지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첫 시간 수업 끝나고 복습 테스트를 50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학생이 2018년
자, 소방공무원 몇 점 받았을까요? 통합소방직 2018년 4월에 90점 받았습니다. 자, 엄청난 점수죠. 여러분 지금 몇 개월 공부 안 했지만 점수가 저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해도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한다고 독해가 오르지 않아요. 특히 비문학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전략 독해 방법으로 훈련만 하시면 돼요. 그건 연습을 얼마나 잘하느냐지 문제를 많이 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실제로는 문법과 규범이거든요. 근데 문법과 규범도 나올 포인트만 여러분이 정리해서 제대로 개념을 정리하시고 문제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노량진 바닥에서 제가 뭐 메가소방은 지금 올해 개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가소방 학생들은 여러분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뭐 7구급 수험생이랑 그 다음에 다른 학원의 이제 소방단기 학원의 소방 학생들이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노량진 바닥에 되게 장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험생들을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밥도 먹지 않고 공부해요. 어떨 때 보면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르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사전 한 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못 쳐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지식. 머릿속에 사전 하나가 들어있어도 그걸 적재적소에 끌어내서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이에요.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 반에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어요. 이유는요.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핵심만 알고 그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법,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규범을 암기하겠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도 없는데 국어만 공부하실 거예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제 자랑 잠깐 하면 2018년 4월 통합소방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제 기본서와 동영 모의고사가 90% 적중을 했습니다. 작품까지도 문법 마찬가지 규범도 그래서 자랑 한번 했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자 열등감이에요. 편견. 이번에는 에이 국어 좀 못 쳐도 어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오만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제목을 오만과 편견이라고 했죠. 자, 반드시 합격하시려면 국어 성적도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국어 한 과목 때문에 합격 못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어 선생이지만 국어만 하라 얘기 안 합니다. 또는 뭐 영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영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국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도 열심히 하시고 소방학도 하셔야죠. 하지만 국어도 하셔야 됩니다. 국어도 같이 열심히 해달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면 실제로 상반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처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게 올해 따끈따끈하게 치러진 4월달 통합소방직 시험 문항입니다. 총 20문항이었고요. 자, 우리가 크게 제가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어법, 어휘, 독해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법은 문법과 규범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자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2018년 상반기 소방직은 자 문법이 많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규범보다. 근데 꼭 이렇진 않아요. 어떤 해는 규범이 많이 출제된 해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법이 몇 문항 출제됐느냐? 무려 6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법이 나느냐? 일단 오늘 저랑 수업할 의문체계, 자음, 모음, 의문체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음음 변동현상 하나, 저랑 오늘 수업할 형태소 하나. 자, 오늘 저랑 수업한 이 첫 시간이 무려 2문제짜리예요. 2문제짜리. 오늘 1시간 수업이. 한 회차 수업이. 자, 그리고 품사 하나, 문장의 종류 하나, 그리고 중세시대 의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 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총 6개가 출제가 됐어요. 올 상반기는. 그리고 규범 파트가 2개인데 맞춤법 하나,
표준 발음 하나. 사실은 이 표준 발음이라는 건 음운 변동하고 보통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결국은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에서 무려 두 문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소방국어에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이에요. 사실은 일행직 799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이나 음운 변동이 항상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안 나오는 해가 더 많기도 한데 소방국어는 언제나 음운의 변동이 꼭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은 특히 소방국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규범 파트가 살짝 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반대였어요. 규범이 더 출제되고 문법이 적게 출제되고 사실은 문법과 규범은 번갈아서 언제나 문법이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과 규범이 합쳐서 8문항이 출제가 됐죠.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리고 어휘는요. 한자성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 한자성어지 사실은 이게 문학으로 연결되어도 이상이 없는 문제였어요. 춘향전에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한자성어 하나. 그리고 독해가 11문항이 출제됐는데 자 독해는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로 다시 나누고 거기서 쓰기 말하기를 좀 나눠볼게요. 쓰기 말하기는 우리가 그 국어 교과서로 말하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건 주고 조건에 맞게 쓰기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문제가 2문제인데 일치불일치, 논지전개 방식 각각 한 문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행직 국어와 소방 국어의 가장 큰 차이가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 작품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2018년 상반기가 비문학이 적게 출제되고 문학이 많이 출제된 거지 언제나 비문학이 2문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애는 비문학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이렇게 이게 약간 유동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문학 작품은 산문넷, 운문넷 무려 8문항이 출제됐는데요. 이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심지어 되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문학의 구분, 장르 구분, 3분법, 4분법, 갈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필, 요거 설문학이라는 거죠. 설에서 하나 출제됐고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그 소방국어의 또 다른 차이점이 일행직은 지문 하나가 나오면 문항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소방은 지문을 하나 주고 문제를 2개 혹은 3개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해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현대소설 하나. 그래서 산문문학에서 이론까지 포함해서 4개고요. 운문문학도 4문항인데 운문문학은 자 보세요. 일단 현대시에서 2문제가 났고 향가 하나, 시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향가가 나왔어요. 제망매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돼요. 자 보실까요? 독해 부분이 55%입니다. 문학, 비문학 합쳐서 쓰기까지 합쳐서 55%. 그리고 어휘는 아주 미미하죠. 아주 미미하면 그래서 어휘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휘 한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어휘를 공부하겠다고 시간 투자할 바에 어휘를 틀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이 한자성어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자성어를 외울 거 아니죠. 기본 한자성어만 외우시는데 기본 한자성어, 핵심 기본 한자성어를 벗어나는 게 나오면 그것까지 내가 공부를 다 하겠다. 국어를 100점 받겠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규범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규범 파트에서 거의 반반이지만 독해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독해 비중이 넓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문법과 규범이라는 것.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게 문법과 규범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건 문법과 규범인 거죠. 그것을 이제 저랑 이제 이 특강으로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자랑하고. 자, 그럼 실제로 소방국어 출제 영역을 다시 정리해 보면 크게 나누어서 어법이 한 45%. 어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랑 오늘부터 정리할 형태소, 의문체계, 형태소, 품사, 파생어, 합성어, 문장의 종류 여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규범 같은 경우는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그리고 표준 발음, 의문의 변동. 자 그리고 독해 영역은 쓰기.
그리고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인데 일단 문학 독해는 여러분이 이 독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어법 특강이 끝나면 이제 11월은 문학, 비문학 특강을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비문학과 문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왜 선생님 아직 그 메가 소방에 얼굴이 없어요? 저는 아직 입성을 안 했거든요. 전 입성 전이에요. 이 특강은 입성 전 특강이에요. 저는 10월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교수 페이지와 이 지금 촬영하는 강의는 10월 달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강 학생들은 결석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강은 무료지만 인강은 유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다시 문학, 비문학 이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학, 비문학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질이 중요해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학도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문학도 암기가 아니에요. 문학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작품은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 시가를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죠. 예를 들면 가사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주요 가사 9개가 있어요. 제가 그걸 구대 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대 가사 작품을 현대어로 해석만 할 줄 알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려가요도 자 중요한 작품 자 10가지 고려가요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어 의미를 물어도 표현기법을 물어도 화자의 태도를 물어도 풀 수 있게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 문학 독해 훈련 방법이에요. 그걸 제가 그 특강은 11월 10월이죠. 11월 12월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서 50%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나 한자 성어나 뭐 관용어 속담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공부는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휘가 어렵게 나와서 틀렸다면 남들도 다 틀린다. 나만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심심할 때 국어 공부하다가 좀 다른 공부하고 싶다. 지쳤을 때 어휘나 한번 볼까?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는 어휘가 나왔다면 그건 재수고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간 지금부터 만약 내년 4월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마음을 비우고 착한 일 하고 길에 다니면서 휴지 줍고 예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하고 지하철에 임산부석에 앉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아는 한자 성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착하게 마음을 비우고 좀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공부 방법론을 알려드리면 자, 최근 5개년에 소방공무원 수험 실제 역량이 어법은 문법 어문교정밖에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어휘나 한자성어 관용어지만 한자성어가 주로 많고요. 비문학도 거의 제시문 독해, 쓰기 말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학도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작품 독해가 나옵니다. 항상 출제가 됐어요. 문학사라던가 이론은 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영역별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자면 일단 문법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법은 암기를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2018년 올해 4월에도 형태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형태소, 다음 주 형태소가 몇 개야? 라고 물었는데 그 형태소가 몇 개야? 라는 문제에 출제하는 그 예문을 여러분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예문은 만드니까 출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문이 나와도 형태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쪼갤 수 있어야죠. 그쵸? 그 쪼갤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야 된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법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느냐가 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둔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력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어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품사에 대한 온갖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명사가 뭔지 관형사가 뭔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동사 형용사가 뭔지.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품사 구분이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품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보이지만 얘는 어떨 때 동사고 얘는 어떨 때 형용사야. 똑같이 보이는데 얘는 왜 관형사고 얘는 왜 대명사야.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대 어문규범은 자, 네 가지입니다.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인데 실제로 7구급 일행직에는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소방공무원은 로마자나 외래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맞춤법 규정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어도 잘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맞춤법 규정 위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했죠. 한자성어는 뭐 특별히 심심하면 자 다른 공부하다 지칠 때 조금씩 반복. 여러분 어휘를 암기하는 방법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 어휘도 암기하시잖아요. 영어 선생님 영어 어휘 어떻게 암기하라고 하세요? 이 한 단어를 외워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지요. 여러분은 잊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험생을 지켜본 결과 모든 수험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이냐? 너무 머릿속에 뇌 용량에 비해서 들어갈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 그래서 금방 넣어도 금방 잊어요. 그죠? 금방 잊어요.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이 외워서 두 번 다시 내가 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각주구검이라 한자성어를 외웠다. 각주구검이 뭐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했지? 이 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칼이 떨어졌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도착했을 때 이 표시된 그 밑에 부분의 바다만 뒤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어를 공부할 때도 각주구검 이러면 배에 표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같은 종류의 한자성어를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렇게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잊어요. 그러니까 이걸 각주구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읽고 웃기네? 잊어요. 아시겠죠? 가볍게. 또 다른 한자성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심심하면 한 며칠 지나서 또 각주구검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아시겠죠? 한 번에 오래 반복한다고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비문학 독해, 문학과 비문학 독해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는 그냥 양으로 승부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예요. 그 훈련법을 제가 만든 방법이 전략 독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독해 제가 만든 방법이 노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를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는 연습만 하면 저절로 정말 이거는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문학 독해나 비문학 독해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학생들도 문학과 비문학을 안 틀려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11월에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시고요. 주요 작품 위주로. 그리고 나서 이론 정리를 하셨으면 여러분 나는 소방 국어니까 소방 기출만 필요해요가 아니에요. 전 직렬의 공무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 출제의 특성은 다르다 하더라도 범위는 다 동일하거든요. 여러분이나 군무원이나 7구급이나 법검직이나 다 영역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직렬은 똑같은 문법이 어떻게 출제되었지를 연습하는 것이 내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론 정리 후에 반드시 기출문제도 풀어보실 것. 아시겠죠? 이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